저는 소설 쓰는 소설가 차현지라고 하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티스트북에 관한 테마로 토크를 이어가는 사회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티스트북이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면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작가분들께 아티스트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콘사인이라는 콜렉티브로 지금 5월부터 같이 아티스트북에 관한 테마로 같이 리서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술책방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팀을 꾸리게 된 장본인이신 박정혜 작가님에게 이번 사업,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더불어서 각자 좀 매체가 다른 작가들을 한데 구성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티스트북이라고 하는 테마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꾸리게 되셨는지를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회화 드로잉 작업을 이제 주로 다루는 이제 작가 박정혜입니다. 제가 이제 아티스트북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여기 계신 이제 세 분의 작가님한테 이제 처음 이제 그 제안을 드렸어요. 작가가 이제 자체로 어떤 이렇게 어떤 작업의 맥락에서 이제 제작하고 기획한 어떤 도록이나 아티스트북을 좀 흥미롭게 이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작가분들마다 아무래도 어떤 그런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그리고 어떤 종이라는 물성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어떤 덩어리감 이런 것들이 또 다 각자 다르실 거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세 분의 작가님들도 이제 각자 영상과 조각, 문학이라는 이제 분야에서 이제 인쇄물을 이제 접하신 분들인데, 이제 인쇄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좀 그러한 작업의 또 요소들이 좀 번역될 수 있고 또 새롭게 이제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아티스트북이라는 주제로 좀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기 때문에 그 책에 담긴 어떤 내재적인 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과 내용에 굉장히 몰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책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성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게 돼요. 소설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설의 내용이 훨씬 더 저한테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고 또 이 다른 시각예술 작가님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느꼈던 건, 책이 비단 책의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 그 전반이 이 작가님들에게는 어떤 공간이구나, 자신의 작업을 다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무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약간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지금까지의 짤막한 소회이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인데, 다른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짧은 자신의 작업적인 어떤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 작업을 하는 이유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이제 다루는 매체는 입체 언어이지만 예전에 뭔가 전시를 하면 어떤 기록물로서나 아니면 그냥 정말 작업으로서의 책을 만들어 본 경험,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독립 출판사를 이제 동료 작가와 운영을 했던 또 경험이 있어서 그때 또 동료 작가들의 책을 만들어봤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곱씹으면서 계속 이 책이라는 어떤 물질이 미술 매체로서 기능하는 어떤 부분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사업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다루긴 하는데 사실 텍스트 드로잉 그리고 영상 설치까지 좀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여인영입니다. 이 아티스트북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을 때 되게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게, 저는 이제 좀 아티스트북을 여러 텍스트나 이미지나 아니면 도록이나 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뭐 여러 개는 아니지만 몇 개를 이렇게 매년 해 왔었는데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진짜 연구를 해서 좀 더 확장된 아티스트북을 저도 만들고 싶었고 더 연구를 해보고 싶었고 다른 매체의 작가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일 약간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저는 이게 영상 매체니까 어떤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각은 되게 물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뭐 회화는 또 다른 얘기, 뭐 문학은 또 이런 그 책에 대한 시야나 시선이 다 너무 다른 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티스트북을 만드는 시도를 할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작가분들께서 이미 좀 도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아티스트 북을 위한 책 작업을 이전에 해오신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었던 어떤 책 작업을 설명을 하면서 시각예술 작가들이 경험한 혹은 시각예술 작가들이 생각했던 어떤 책이라고 하는 공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시를 이제 기록한 도록 멜로디는 아무래도 좀 도록이다 보니까 어떤 전시의 좀 기록적인 성격이 좀 되게 강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어떤 그 페인팅 9점이랑 2016년부터 19년까지 드로잉 이제 11점의 이제 작품 이미지가 실려 있고 그리고 뭐 짧은 어떤 전시 서문과 이제 곽영빈 비평가의 어떤 비평도 같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이제 도록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 자체가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인 어떤 빛의 인상과 이미지라는 부분이 이 도록이라는 어떤 책의 좀 형태를 넘어서 어떻게 그 종이라는 물성으로 좀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작가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나를 이 책을 좀 소장하게 되실 분들이 좀 이렇게 반응해 볼 수 있는 요소를 좀 고민하다가 표지를 보시면 이제 좀 약간 이제 미세한 실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손으로 좀 만지시다 보면은 스티커네라고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떼서 내지에 이제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좀 컴포지션을 좀 해보실 수도 있고. 어떤 스티커 라베지의 어떤 형태의 이제 뭐 각자 뭐 이렇게 메모를 해보실 수도 있고 좀 이 책을 약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이 도록을 좀 편하게 약간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뭔가 메모장처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도록에서 파생된 그 북워크 서랍과 베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런 종이 조각들이 이제 페인팅 안에 이렇게 어떤 테두리를 이제 따라서 되게 크게 사실 실제 있는 조각들인데 이것들은 되게 이렇게 작은 서랍장에 제가 좀 기록의 차원에서 되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작업대 위에 좀 펼쳐두고서 어떤 좀 친숙하게 좀 아실 만한 그 어떤 프로타주라는 파나기법으로 한번 이렇게 그 위에 문대서 그런 어떤 흔적들을 좀 장면으로 담아본 아티스트북이에요. 2017년에 그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그 층과사이라는 이제 판화 전시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전시에서 제가 좀 인쇄 매체를 좀 많이 의식한 그런 어떤 페인팅과 드로잉을 좀 선보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쇄 매체를 좀 거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인쇄체만의 어떤 그런 좀 복제성이나 또 잉크의 번짐과 같은 요소들이 되게 회화적으로 좀 와닿기도 했고 좀 그 이후에 이런 서랍과 베개와 같은 좀 아티스트북을 좀 계속 구상 중입니다. 저도 이제 도록의 개념에서 만들었던 카탈로그 한 권하고 아트북 한 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2019년에 제가 했던 개인전 제인이라는 그 전시를 뭔가 기록했던 그 페이퍼 트립 오브 제인이라는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제인이라는 전시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기억이라는 어떤 관념적인 단어,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되게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질감이라든지 어떤 촉각적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해서 만든 작업들을 선보이는 전시였어요. 뭐 가까운 간격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시를 이렇게 하나의 풍경으로 쫙 볼 수 있는 작품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내밀한 어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그 공간 경험이 좀 특별하게 저한테는 남아 있어서 이 전시를 어떻게 좀 기록해 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연약한 책인데 네, 이렇게 이제 펼쳤을 때 뭔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넘어가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걸 구상을 할 때 제가 뭐 옛날에 만들었던 스크랩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어떤 파편들을 걸어 모아서 그 어떤 책 코덱스의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하는 그런 기억들을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전시가 있기 훨씬 전에 2017년에 했던 멀고 먼 소금그릇이라는 도큐멘트 작업을 한 책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조각이 벤베누토 첼리니라는 이탈리아 매너리즘 시대의 어떤 예술가의 소금그릇이라는 조각인데요. 공예품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처음 보게 됐었고, 이 사물에 있는 어떤 레이어들이 되게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흥미로웠던 것들은 하나는 이제 이게 소금 그릇이랑 뭐 후추를 담는 어떤 되게 기능적인 건데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을 되게 초과한 어떤 장식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약간 인간이 어떤 사물에 담는 정념 같은 것들이 되게 과도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서 되게 흥미롭게 느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만한 작업이 당시 제가 리서치를 할 때 한 800억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어떤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 맥락 같은 것들이 좀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서치를 시작을 했고, 그 리서치의 방식은 이 사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냥 다 일단 보는 거였어요. 정말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말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보면서 어떤 위치에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고, 그래서 그 이제 사실 사진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 사이즈나 어떤 스케일감이나 이 공간감을 알기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인데, 그런 어떤 자료들을 포토샵에 얹어놓고 뭔가 그리드를 쳐놓고서 어느 정도의 유사한 사이즈들을 알아내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거의 레플리카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이 사물에 얽힌 되게 흥미로운 뭐 도난 사건이라든지 그런 좀 맥락들, 문화적인 어떤 막 사건들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책에다가 담았고요. 이 책을 보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한 사물에 되게 많은 레이어들이 책에 뭔가 이렇게 얹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작업입니다. 저는 이 독방이라는 책에 이제 유기치 안으로 오르가즘 구부리기라는 이제 글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독방이라는 기획으로 타일러 코번이라는 이제 뉴욕에 있는 작가가 한국의 행복공장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독방을 재현한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2020년 8월쯤에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갇혀서 글 레지던시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정말 글만으로 하는 작업을 했어요. 기술이 없는 공간에서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약간 10여 년간 좀 연구해온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글로 된 작업인데 이 내용이 약간 저의 어떤 정말 사고의 흐름, 뭐 어떤 뭐 의식이나 무의식의 어떤 이런 흐름을 좀 저는 이거를 되게 구조적이고 의미적으로 맥락적으로 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서 서사적인 표현부터 시적 은유, 뭐 제가 공감하는 어떤 철학과 이론에서의 이런 단어들의 해석을 참조하고 뭐 영과 일의 대화, 뭐 시뮬레이션적인 대본의 형태를 가진 좀 매우 난해한 그런 실험적인 구성을 해봤고요. 그 제가 작업 자체에서 이제 좀 순환적인 관계를 좀 중심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도를 좀 여기서 많이 이제 막 굉장히 막 정신분열적이고 막 분산적이고 순환적인 시도를 좀 해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사실 독방 안에서 제가 정말 굉장히 육체적으로 경험했던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분석하고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복잡 난해하게 섞여져 있어요. 이게 네 가지 약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평평한 표피, 그게 이제 사람의 표피, 뭐 사람의 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의 커버일 수도 있고 뭐 페이지일 수도 있고 이런 표피들을 막 잘라서 구멍 안쪽에 있는 평평한 면의 곡선을 따라서 그 구부리고 뭐 유기체 안에 이제 오르가즘 막 되게 쾌락적인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돌고 도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록은 2021년에 이 미끄덩 가장자리를 나선형으로 돈다는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도록으로서 좀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표피적인 인간의 표피의 확장에 대한 좀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약간 디지털 화면으로서의 뭐 확장 뭐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데 뭐 라이브 퍼포먼스도 하고 막 미역 덩어리로 음식도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저는 저 구석에 보시면 왼쪽 구석에 저 안쪽에 들어가서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하는 뭐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 저희가 지금 리서치를 하면서 또 좀 마주하게 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술책방 공간에 입고된 저서를 좀 읽고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찾으면서 이 책 좀 마음에 든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티스트 북에 대한 생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책들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또 드리긴 했는데 두 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은 사실 아티스트북은 아니고 이제 도록이에요. 이 책은 2016년에 일민미술관에서 이제 열렸던 이제 그 포르투갈 출신의 이제 페드로 코스타라는 이제 영화 감독과 이제 조각가 후이 샤페즈의 이제 2인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되게 이제 유명한 이제 영감독으로 좀 나름 좀 팬층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이 두 분이 어떤 시네마와 어떤 조각이라는 관계에서 이 미술관의 어떤 공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떤 빛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좀 공유하고 있는 전시였어요. 당시에 이제 그 페드로 코스타의 어떤 영상에서 좀 발화되는 그런 어떤 빛의 이제 그 후이 샤페즈라는 이제 조각가가 이제 전시한 그 어떤 되게 무거운 강철 재질의 되게 어두운 조각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공간에 이제 놓여 있었는데 되게 어떤 그림자처럼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조각으로 와닿아서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좀 되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무 이렇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그 공간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인식하게 되는 어떤 조각과 영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좀 강렬하게 남았던 전시였어요. 이 도록도 이제 그 전시에서 느꼈던 어떤 빛의 기억이라는 부분이 어떤 이 종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검은 약간 신문지 재질의 종이로 되게 잘 번역된 어떤 부분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점점 이제 이 어떤 비평가의 어떤 글이 계속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다 보면은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전시장에서 느꼈던 그 어둠에 익숙해지는 감각이 이 어떤 인쇄 매체를 통해서 좀 되게 아름답게 전달이 됐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른 책은 앤 옹에나와 지반 반데 엘데라는 이제 두 네덜란드 작가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좀 나오게 된 그런 아티스트북 베아폭이라는 이제 작업입니다. 베아폭이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네덜란드어인데 이제 한국어로 이제 연습장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카탈로그 얘기 드리면서 이제 좀 관객분들이 나름대로 좀 메모장처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어떤 걸 이제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책도 어떤 연습장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이제 소개된 책인데, 사실 그 책을 넘긴 손을 그렇게 뭔가 많이 생각하면서 책을 넘기진 않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그 페이지 안에서의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에 좀 많이 맞춰져 있고, 사실 어떤 종이의 어떤 질감이나 어떤 내가 이 종이를 만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어떤 생각까지 사실 크게 미치진 못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작가가 의도한 대로 제가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뭔가 이 두 작가가 했었던 어떤 퍼포먼스에 좀 간접적으로 이제 좀 체험한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좀 좋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돈선필 작가님의 피규어 텍스트 원더 페스티벌 리포트라는 책이고 2019년에 처음 만드신 책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연구 자료 같은 텍스트와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 책인데, 기본적인 구조는 기행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원더 페스티벌이라는 그 일본에서 열리는 되게 큰 피규어 행사에 가서 거기서 뭔가 마주치는 풍경들이 나오면서 이 피규어라는 어떤 소재에 되게 깊이 있게 다가가는 텍스트북인데, 제가 이거를 좀 계속 흥미롭게 뭔가 한 구석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돈선필 작가님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분이시고 작업도 되게 많이 보고 전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피규어라는 되게 특정한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전시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소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시점에서 좀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통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특정한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거를 뭔가 소비하는 사람들, 뭐 만드는 사람들, 뭐 어떤 산업의 맥락에서 보는 것, 사회적인 이 뭔가 그 일본 문화의 되게 특수한 그 사회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다 경유하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아티스트북이라는 이 매체가 이 어떤 작가의 작업에 징검대 다리를 놓는 것처럼 또 될 수 있구나,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작가님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은, 작업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은 것이 있었고, 일단 내용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떤 조각,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각이라는 사물과 이 피규어라는 산업적인 어떤 이 소비물이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이제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프란시스 스타크라는 작가의 마이 베스팅이라는 작업은 되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기고 그래서 저도 이런 되게 유머러스한 이런 작업을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좀 더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 매체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멈춰진 공간들로서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되게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봤을 때와 이 영상이 담겨진 책을 봤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약간 그림책 같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좀 텍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가 너무 흥미로워서 그런 건데 이게 그거를 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조그맣고 되게 심플한데 정말 딱 제가 봤을 때 재밌는 내용들과 되게 주요 내용들을 딱 캡처해서 잘 넣은 부분 같아서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로스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이 책은 레이첼 제임스라는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문학적인 아티스트 북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안에 내지가 약간 보시면 이제 텍스트를 되게 정말 좀 시각적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저는 저 또한 이제 그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페이지 위에 이 텍스트 말고의 어떤 빈 공간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풀어보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을 때와 한 페이지에 내용이 많을 때와 읽는 속도나 이런 생각하는 정도나 멈춤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산돼 있을 때 그 시의 내용과 그러니까 어떤 글의 내용과 이게 연결이 됐을 때 되게 저는 재미있어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와주신 관객분들 중에 한 분께서 그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북이 무엇인지 여쭙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파리에 있는 외국에 있는 어떤 공간 서점에서 어떤 작은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시와 일러스트가 같이 있는 어떤 책이었는데 근데 이게 서울에 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내가 찾을 수 있겠지. 뭔가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책을 그냥 두고 구매를 하시지 않고 나오셨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미술 책방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의 책방을 뒤지면서 그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으셨다고 해요. 저 그 경험이 너무 뭔지 알겠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그 책이 좀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책이라고 하는 건 마주하는 어떤 공간이 주는 어떤 감각이 그 책을 갖게 하고 그 책에 대한 어떤 애정을 좀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도 미술관은 물론 이거니와 미술 책방에 자주 오셔서 그런 뭔가 처음 보는 책, 처음 마주하게 된 책들과 다양한 교감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저희도 한 10월까지 여러분들과 이 공간에서 그런 교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후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